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경제론이죠. 경제론은 크게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수요 공급이 주안점이 돼야 됩니다. 수요 공급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요란 일정 기간이라는 말 나와줘야 됩니다. 소비자가 또는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유량이라고 하고요. 구매한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구매 의사만 가지고는, 하고자 하는 것만 가지고는 수요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효수요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명시하는 유량 개념, 구매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 구매 의사와 구매력까지를 갖춘 유효수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량과 공급량은 둘 다 최대 수량이에요. 둘 다 최대 수량인데, 수요 가격은 최고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급 가격은 최소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를 잘 보면 돼요. 자, 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자꾸 깎이죠. 그러다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소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보다는 어쨌든 거래가 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특정 부동산을 5개 거래가 된다면 4억 8천에 사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가 결국에는 2천만 원을 더 주게 되고, 5개 거래가 된다면 그 가격은 소비자가 제시할 수 있는, 또는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최소 가격이고, 수요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그 매매 가격이 최고 가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량은 둘 다 최대 수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이제 유량하고 저량이 나오는데요. 유량은 일정 기간 플로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급여,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로 부동산 만드는 거, 그다음에 기간으로 치면 장기, 그리고 좀 이따 배우시는 저량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이면 다 유량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실 것은 유량을 공부하지 마시고요, 저량을 공부하셨다가 나머지는 다 유량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제자가 보통 달인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개론을 저한테 배우시게 되면 그 제자도 보통 달인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이런 것들이 저량이고 나머지는 다 유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제자가 보통 달인했던 것들도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이면 다 이건 유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자산은 저량인데 자산 변동은 유량이거든요. 인구는 저량인데 인구 변동은 유량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량이라고 배웠던 것들 뒤에도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이면 유량이 된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자산은 무엇과 무엇의 합이냐면 자본과 부채의 합이에요. 자기 자본을 그냥 자본이라 그래요.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하고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부채의 합이 자산이니까 당연히 자산이 저량이면 그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과 부채도 저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거, 유량 공급량과 유량 수요량, 저량 공급량과 저량 수요량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유량 공급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고요, 유량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량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고, 저량 수요량은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유량 수요량과 저량 수요량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 보유를 시점 보유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은,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지만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신규로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 존재하고 있는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유량 공급은 기간에 공급되는 거지만 저량 공급은 시점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존재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 답 다 가려놓고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주택 재고 저량이죠. 자산 저량입니다. 임대료 유량이죠. 제자가 보통 단임이 아닙니다. 신규 유량이고요. 가치는 제자가 걸리죠. 저량이고요. 단기, 달인할 때 걸리죠. 저량. 순영업소득 유량, 근로자 임금 유량, 주택 거래량 유량, 장기 유량, 단기 순이익도 유량 맞네요. 근데 도시 인구, 제자가 보통 단인에 걸리죠. 저량. 자산도 저량, 월급여는 유량, 가치로 끝나는 놈 저량, 원래 재산은 저량이에요. 근데 재산 뒤에 뭐가 붙었죠? 여기 변동분이 붙었죠. 그러면 뭐가 된다? 유량.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약 뒤에 변동불이 붙으면 유량이 된다. 소득 유량, 지대 유량, 연간 이자 비용 유량, 아파트 생산량 유량. 그런데 통화량 보통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절약, 소비 유량, 자본.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이 절약이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과 부채도 절약이다. 소득 유량. 그렇게 해서 유량과 절약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해. 연습은요. 그리고 아까 비교하라고 했던 거,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고 절약 공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 그래서 절약 공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